개인회생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개인회생에 의하지 않고도 채무를 탕감받거나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재정 배경을 살펴보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하고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하고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채무를 분할하고 일부 탕감, 일부 변제 이렇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였죠. 근데 이제 채무자 보호법상 제31조부터 제40조 사이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거든요. 종래에는 신복이나 법원을 거쳐서 채무를 조정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바로 요구해서 우리 둘 사이에 채무를 얼마 분할하고 언제부터 변제하자 이런 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명문화한 거죠.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채무 조정의 요건인데 그러면 어떤 요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연체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는가? 연체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 신청하는가? 금융기관에. 나한테 돈 빌려준 금융기관 은행에게 내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요구하는가? 채무 조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채무 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리금을 일부 탕감을 하거나 아니면 이자를 일부 탕감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변제할 수 있게 해주거나 분할해서 변제할 수 있게 해주거나 변제기를 뒤로 미루어 주거나 이런 내용들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로부터 채무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은행도 내부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내부 기준을 수립을 해서 채무자가 요구했을 때 이런 사안에서는 채무 조정이 안 된다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채무 조정을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면 어떤 조건에서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고 통지를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거부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해줄지는 전적으로 은행에게 결정권이 있겠지만 채무자는 요청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이 채무 조정의 결과를 통지해주기 전까지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되지 않고 채권을 양도 그러니까 채권 매각을 할 수도 없고 아파트를 경매를 넘길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심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권리화, 법제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채무 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어떤 이득이나 장점이 기대가 되는가? 일단 채무 조정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기존의 개인회생 워크아웃 제도도 있었지만 금융기관하고 직접적으로 채무 조정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채무 조정과 채무 탕감에 대해서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좀 더 나은 인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권리화, 명문화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은행에 대해서 지금 변제 못하는데 분할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은행이 답변을 주긴 했지만 이건 그냥 서로의 호의적인 관계에서 했을 뿐이고 이제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해달라는 것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권이 법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 채무 조정이 활성화된다는 장점도 있죠. 기존에는 법원이나 신보기를 통해서만 채무 조정을 했는데 다른 제3의 기관을 빼고 저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둘이 사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죠. 그리고 채무가 하나만 문제될 때 실익이 크겠죠. 나머지 채무는 내가 알아서 변제기에 낼 수 있는데 A은행에 대한 채무, 얘가 금액이 커서 얘는 좀 변제하기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이 채권에 대해서만 은행하고 협의해가지고 분할 변제해주고 나머지는 내던 대로 내면 되니까 종래의 워크아웃이나 회생 같은 경우는 하나가 문제가 돼도 전부 다 같이 몰아가지고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해야 됐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얼마나 채무 조정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줄지를 한번 지켜봐야 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부 기준이 너무 깐깐해서 채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또는 채무 조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탕감이 별로 안 되고 실익이 별로 없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굳이 개별적으로 은행을 찾아가서 각각의 협의를 할 실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탕감을 많이 해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준다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